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오늘도 코린이들을 위한 차트 강의입니다. 코린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진입과 익절입니다. 언제 진입을 해야 하고 언제 익절을 해야 하는지 순간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보다가도 어느 순간 손실을 보게 되기 마련이죠. 제가 그동안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활용한 매매법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보조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차트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트레이딩입니다. 제가 차트의 기본으로 꼽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추세선, 둘째는 채널, 셋째는 지지, 저항입니다. 이 중 지지, 저항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못 보셨다면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은 지지, 저항을 응용해서 진입 자리와 익절 자리 찾기, 그리고 바닥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라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차트에 직접 오더 블럭을 그려서 매매를 해줄 건데요. 먼저 오더 블럭이 뭐냐? 오더 블럭은 일종의 수평 매물대의 형태입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코린이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오더 블럭은 추세 전환 직전의 반대 방향 캔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유의미한 추세 전환 직전에 나온 반대 캔들, 이 음봉 캔들이 오더 블럭입니다. 즉, 큰 움직임이 나오기 이전에 생성된 반대 방향 캔들이 수평 매물대로 지지 혹은 저항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트레이딩 뷰에서 이 오더 블럭을 나타내주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줄 건데, 트레이딩 뷰를 이용하신다면 이 스크립트를 똑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오더 블럭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고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탭에 들어가셔서 오더 블럭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스크립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더 블럭이 비슷한 구간에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형성이 된 오더 블럭만 그려줄 겁니다. 상승 추세 전환 직전 가장 마지막 음봉 캔들,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네모나게 쭉 박스를 그려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전환 직전 이 양봉 캔들들에도 오더 블럭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오더 블럭은 각각 수평 매물대의 형태로 지지 혹은 저항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이전에 오더 블럭은 지지 작용을 하고,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 이전에 오더 블럭은 저항 작용을 합니다. 이때 이 지지 역할을 하는 오더 블럭은 불리시 오더 블럭이라고 하고, 저항 역할을 하는 오더 블럭은 베어리시 오더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간단합니다. 지지 라인인 이 불리시 오더 블럭에서 롱 포지션 주문을 걸어 둘 거고요. 저항 라인인 이 베어리시 오더 블럭에서 숏 포지션 주문을 걸어 둘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렸던 이 불리시 오더 블럭을 한번 보시면 최근 있었던 대하락대 정확한 바닥이었죠.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으로 대응했더라면 최소 만불가량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 베어리시 오더 블럭을 보시면,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저희의 플랜대로 가면 여기서 숏 포지션 체결이 됐겠죠?
약 5,000불가량 차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실전 매매로 넘어가서 하이프레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15분봉입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형성된 오더블럭들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똑같이 네온박스 쭉 늘려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아까 배웠던 대로 이 하단에 있는 오더블럭에서 롱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주고, 상단에 있는 이 베어리시 오더블럭에서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불리시 오더블럭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면 익절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베어리시 오더블럭이 익절 타겟 지점입니다. 즉,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대편 오더블럭이 익절 타겟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어리시 오더블럭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반대편 오더블럭, 즉 이 불리시 오더블럭이 익절 타겟 지점이겠죠. 예를 들어 이 47,600불에 이 베어리시 오더블럭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면 이 46,000불 아래 이 불리시 오더블럭이 타겟가고요. 반대로 이 46,000불 아래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면 이 47,600불이 타겟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었던 상황은 이 12월 18일 02시에서의 상황이고, 이후에 여기서 저희 플랜대로라면 여기서 롱 포지션 체결됐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익절까지 할 수 있었겠죠. 촬영 기준 가장 최근 차트인데 약 2,000불 차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진입, 익절 알아봤으니까 당연히 손절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타겟 값을 도달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오더블럭 하단으로 빠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다시 오더블럭을 리테스트 할 시에 오더블럭 하단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을 해줘야 합니다. 손절 퍼센티지는 되도록이면 5% 안쪽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선이 강하게 뚫리게 될 시에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살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시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확률이 높으니까 손절 기준은 꼭 지켜주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이후에도 뭐 이렇게 따라했는데 청산당했어요. 이런 연락들은 이제 안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코리니 분들을 위한 기초 영상으로 제작했기에 다음번에 심화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핫한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대장코인 연파이낸스입니다. 하루에 30% 가까이 반등했고 이를 필두로 루나, 아발란체, 스토리지 등의 디파이 계열 코인들의 강세입니다. NFT 메타 이후 뚜렷한 두각을 보인 종목들이 없었는데 다음 메타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에 가치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평가된 디파이 종목의 저점 매수 혹은 스테이킹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0배 넘게 상승한 제2의 루나, 제2의 아발란체가 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연파이낸스를 비롯한 디파이 계열 종목들이 올해 5월 하락장 직전 펌핑 이후 급락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돌파 매수는 꼭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대장코인 연파이낸스였습니다.